드디어 시작된 해리케인 무관의 저주 월드클래스. 김민재가 혼자 다 막으면 뭐하냐고. 노이어 16분 만에 퇴장. 바이에른컵 대회 탈락. 뮌헨은 4일 오전 4시 45분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축구협회 DFB 포칼 16강전에서 바이엘 레버쿠젠에 0에서 1로 패배했다. 16강에서 두거함이 맞대결이 성사됐다. 지난 시즌 무관의 서름을 갚고자 하는 뮌헨과 더블을 달성한 레버쿠젠이 만났다. 뮌헨은 해리케인의 부상을 공백을 메우고자 자말 무시알라에 가짜 9번을 맡겼고 레버쿠젠 역시 플로리안 비르츠를 같은 포지션에 기용했다. 팽팽한 경기 분위기는 마누엘 노이어의 퇴장이 변수가 됐다. 전반 17분 노이어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제레미 프림퐁을 막으려다 부딪혔고 주심은 즉시 레드카드를 꺼냈다. 결국 뮌헨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레버쿠젠의 역습을 지켜내던 뮌헨은 후반 24분 무너졌다. 후반 16분 교체 투입된 나단 텔라가 알레한드로 그리말도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뮌헨은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뮌헨은 0에서 1로 패하며 포칼 16강에서 탈락했다. 매체에 따르면 SNS상에서 팬들은 케인 팬들은 언제쯤 그가 팀 실패의 원인임을 인정할 건가? 케인의 저주는 진짜다. 케인은 뮌헨을 토트넘으로 바꿨다. 케인은 무관으로 은퇴할 것 같다와 같은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케인에 대한 비난과 별개로 뮌헨은 최근 포칼컵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뮌헨은 홈에서 레버쿠젠에 0에서 1로 졌다. 이번 시즌 첫 우승 기회가 날아갔다. 뮌헨은 최근 5시즌 연속으로 포칼컵에서 탈락하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 뮌헨과 포칼컵의 악연은 2020에서 21시즌부터 시작됐다. 당시 뮌헨은 2라운드에서 이재성이 뛰던 홀슈타임 킬의 승부차기 혈투 끝에 패했다. 이후 뮌헨은 2021에서 22시즌 2라운드, 2022-23 시즌 8강, 2023-24 시즌 2라운드에서 탈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이번에도 16강에서 떨어지며 뮌헨은 5시즌 연속 포칼컵 탈락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2024년 활약 끝났을 수도 있다. 대체 불가능한 선수. 케인 부상에 바이에른 뮌헨 고심.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 감독은 2일 독일 매체 리가 인사이더 등을 통해 케인의 부상 복귀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올해 경기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콤파니 감독은 케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고민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는 밀러, 텔, 나브리, 올리세, 사넬, 코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 등은 케인이 최소 2주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점쳤다.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20일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올해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해 공식전 5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1일 한국 시간 케인의 부상 상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이 오른쪽 햄스트링의 근육 부상을 겪었다. 바이에른 뮌헨 의료팀 검사에서 확인됐다. 당분간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프로인트 디렉터는 케인은 허벅지 뒤쪽에 불편함을 느꼈다. 케인이 심한 부상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 감독은 케인은 화요일까지 회복하기에는 촉박하다며 오는 4일 열리는 레버쿠젠과의 DFB 포칼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바이에른 뮌헨은 1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러 1에서 1로 비겼다. 바이에른 뮌헨은 도르트문트전에서 핵심 수비수 김민재와 핵심 공격수 케인이 모두 쓰러졌다. 김민재는 도르트문트전에서 후반 35분 눈가에서 난 출혈로 인해 올리세와 교체됐다. 바이에른 뮌헨의 프로인트 디렉터는 도르트문트전을 마친 후 김민재는 봉합이 필요했지만 그는 기계다.
김민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김민재는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재는 경기 출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반면 K는 오는 4일 열리는 레버쿠젠과의 DFB 포칼 경기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K는 도르트문트전에서 허벅지 통증을 느껴 전반 33분 만에 교체됐다. 독일 빌트는 1일 K는 도르트문트전을 마친 후 팀 닥터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뮌헨으로 이동했다. 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보다 앞서 뮌헨에 도착했고 정밀 진단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3. 모하메드 살라와 해리 케인으로 역대급 공격진 구축 깜짝 주장 나왔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도 놀라지 않을 것. 스포츠 전문 매체 골닷컴은 4일 한국 시간 리버풀의 공격수 살라가 재계약이 결렬될 경우 뮌헨의 해리 케인과 함께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살랑이은 리버풀 최고의 에이스다. 2017년 여름 리버풀에 입단한 그는 2024년까지 리버풀에서 224골을 넣으며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5위에 올랐다. 그는 EPL 득점왕을 3차례 차지했으며 리그 최다골 8위, 168까지 등극했다. 리버풀은 살라 덕분에 영광의 순간을 누렸다. 2018-19 시즌 통산 6번째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냈으며 2019-20 시즌에는 EPL 우승을 거머쥐었다. 살라와 리버풀은 총 8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시즌 살라는 20경기 13골 1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리버풀의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어느덧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살라와 리버풀의 계약은 내년 6월까지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에 의하면 살라는 리버풀과 1년 계약을 맺을 생각이 있지만 구단의 협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살라가 뮌헨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미드필더 디터 하만은 리버풀이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살라가 뮌헨으로 가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뮌헨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윙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살라를 데려가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밝혔다. 뮌헨은 이미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케인을 보유하고 있다. 살라가 정말 뮌헨으로 간다면 뮌헨의 공격력은 더욱 막강해질 수 있다. 두 선수는 EPL에서 몇 차례 득점왕 경쟁을 펼친 바 있다. 살라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 히어 위고 떴다. 나도 손흥민처럼 살라 리버풀과 재계약. PSG 안 간다. 회장도 공식 부인. 5일 한국 시간 공식 발표보다 빠른 히어 위고로 잘 알려진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살라와 파리 생제르맹과 협상은 없으며 리버풀과 재계약을 초점에 둔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살라의 미래는 여전히 리버풀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모하메드 살라는 지난 2017년 AS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이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리버풀 첫 시즌부터 득점왕에 오르며 주목받았고 이후 리버풀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 프리미어리그 우승 등 주요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살라를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다. 리버풀의 상징이자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살라의 현재 계약이 2025년 6월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리버풀과의 재계약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적설이 확산된 계기였다. 특히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와 유럽 여러 미디어가 파리 생제르맹이 살라를 차기 팀의 핵심 선수로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적료도 0원이라 몸값만 맞추면 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은 직접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살라는 환상적이고 놀라운 선수지만 우리는 살라를 고려한 적이 없다. 모든 구단이 살라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파리 생제르맹과 관련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 역시 파리 생제르맹과 살라 사이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며
추측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대화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몇몇 유럽 언론 보도와 달리 살라와 파리 생제르맹 사이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없다는 걸 알려주는 발언이었다. 로마노 기자는 살라의 상황에 대해 리버풀과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살라는 이번 재계약이 자신의 마지막 슈퍼계약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살라의 요구사항은 단순하지 않다. 로마노는 계약 기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재정적인 조건이다. 살라는 자신의 경기력과 팀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한 대우를 받길 원한다. 둘째는 협상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살라는 자신의 미래가 조속히 결정되길 원했다. 그러나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는 그의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살라는 리버풀에 대한 애정이 깊지만 구단의 협상 방식에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는 리버풀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 하지만 구단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내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살라는 리버풀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팀과 팬들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표현해왔다. 하지만 이번 재계약 협상에서 보여준 리버풀의 태도는 살라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구단이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내가 리버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살라와 리버풀 간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의 여러 구단들이 살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이티하드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살라와 가까운 배경을 활용해 그의 영입을 시도하려 했다. 유럽에서는 바르셀로나와 같은 클럽들도 살라의 영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스만룰에 따라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자유계약 대상자 FA 신분을 얻게 된다. 하지만 분위기만 보면 살라는 여전히 리버풀과의 계약 연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살라는 리버풀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경기력은 여전히 리버풀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이번 재계약 협상은 살라와 리버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살라는 나는 리버풀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다. 나 또한 리버풀에서 가능한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리버풀은 살라의 재계약을 통해 그와의 동행을 이어가길 원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불협화음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살라는 리버풀에서 축구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보내고 싶어하며 클럽은 그의 경기력을 팀의 성공에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가 얼마나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살라와 파리 생제르맹의 연결고리는 일단은 일단락됐다. 살라는 리버풀과 재계약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리버풀은 팀의 상징적인 선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도 살라가 리버풀의 1년 연장 계약을 수락했다 라고 보도했다. 살라와 리버풀이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